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로 회사에 다니면서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현재 여자친구는 없지만 가끔 지루한 밤을 달래기 위해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저는 또래나 저보다 어린 여성들보다는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성숙한 여성들과의 짧은 만남을 선호합니다. 그들은 성숙하고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저와의 대화가 더 잘 통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들과의 만남이 외로움을 달래주는 중요한 순간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만남들이 항상 가볍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인연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술집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키가 185cm가 넘고 운동을 좋아하는 저는 외모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는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얼굴에 조금 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원래 평범했던 얼굴이 성형을 계기로 좀 더 세련된 인상이 되었고 그 후 자신감도 덩달아 생겼습니다. 자연스럽게 여성들의 관심도 많아졌죠. 늦은 저녁, 제가 자주 가는 술집은 평소와 다름없이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저는 술집으로 들어갔고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문득 화려한 옷차림의 젊은 여성들이 제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빠, 여기 자주 오세요? 한 여성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웃음으로 답하며 네, 가끔 오곤 해요. 그런데 오늘은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다음에 봐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녀들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른 사람들에게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며칠 전 술집에서 일하는 친구가 제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최근 한 여성이 자주 술집을 찾는데 혼자 와서 술을 몇 잔 마시고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도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고 조용히 떠난다는 것이었죠. 친구는 그 여성이 제 스타일일 것 같다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 신경이 쓰여 오늘 저는 그녀를 직접 보기 위해 술집을 찾았습니다. 술집에 들어서자마자 그 여성은 눈에 띄었습니다. 약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검은 스타킹을 신고 있었고 다리를 꼬고 바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에 딱 맞는 원피스를 입고 있는 그녀는 자연스럽고 우아해 보였습니다. 마치 그 공간에 완벽히 녹아든 듯한 모습이었죠. 저는 그 여성이 이 술집의 중심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존재감은 저에게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성숙한 여성들에게 끌리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와 감정적 부담을 나누지 않으며 각자 자신의 삶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은 순간에 저와의 시간을 즐깁니다. 우리는 서로 필요한 만큼의 관계를 유지한 후 각자의 길을 가죠. 저 역시 그런 만남을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제 또래의 젊은 여성들은 대개 연애에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와 잘 맞지 않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도 않고 연애에서 요구되는 감정적 연결이나 물질적 부담을 주고받기에는 지금의 제 상황에 적절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연애보다는 가볍고 부담 없는 만남을 즐기는 편입니다. 그날 밤 술집은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술집 문 앞에서 칵테일을 마시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앉아 모든 접근을 거절하는 모습이었죠. 남자들이 다가와 말을 걸 때마다 그녀는 무심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녀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러 온 것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기준이 있는 듯했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오른손에 칵테일 잔을 들고 천천히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잔에는 그녀의 붉은 립스틱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고 그 모습이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자리를 잡고 술 2잔을 주문한 뒤 칵테일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 칵테일이 우아한 분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조용히 웃으며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잔에 남은 립스틱 자국을 보며 저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저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이 술을 마셨으니 우리 조금은 가까워진 거죠? 저는 재호라고 합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재밌는 분이시네요. 그녀의 반응에 저는 기분이 좋아져 대화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냥 누님을 웃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계속 누님이라고만 부를 순 없잖아요. 그녀는 저를 흘겨보더니 제 이름을 왜 알려줘야 하죠?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재치 있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좀 잘생겼으니까요. 그리고 누님에게 충실한 작은 늑대가 되어드리고 싶거든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크게 웃었습니다. 마시던 칵테일을 거의 뿜을 뻔하며 저를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다행히 그 여성은 잠시 숨을 고르며 저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연수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연수 누나와 몇 잔 더 마셨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의 얼굴은 홍조를 띠며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촉촉하게 빛나고 있었고 점점 취기가 오른 듯 발걸음도 약간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녀를 부축하며 술집을 나왔습니다. 연수 누나는 근처의 호텔에 방을 예약했고 우리는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그 순간 연수 누나는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가까이 다가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따뜻한 기운과 부드러운 향기를 느끼며 자연스럽게 그녀와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저도 그녀의 리드에 따라갔습니다. 방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서둘러 서로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벗는 동작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침대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날 밤은 뜨거웠고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탐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다음날 정오가 지나 있었습니다. 연수 누나와 함께 보낸 밤은 강렬했고 그녀의 열정에 저도 완전히 빠져들었죠. 그때 연수 누나는 이미 옷을 다 입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제 얼굴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를 짓더니 오른손으로 제 가슴과 복부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 좋아해요.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줄래요? 그 순간 저는 그녀의 질문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지나가는 만남 이상의 무언가를 바라는 듯 보였고 저 역시 그녀의 제안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연수 누나, 어젯밤에 만족하셨나 보네요? 저는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연수 누나는 애교 섞인 표정으로 저를 몇 번 가볍게 때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살짝 당겨 제 무릎 위에 앉혔고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즐거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일은 특별한 결말 없이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제 의도는 단순했습니다. 성숙한 여성을 만나 짧은 인연을 즐기고 싶었을 뿐이었죠. 그동안 만났던 여성들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감정을 느낀 적은 없었고 그저 가볍고 부담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에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연수 누나와의 만남은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녀와 대화를 나누면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제 안에서 피어났고 이전에 만났던 누구에게서도 느낄 수 없었던 특별함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그녀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저는 그 술집에 자주 들렀습니다. 그녀를 다시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연수 누나는 그 후로 술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름이 연수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성도 연락처도 모른 채 매번 술집에 들렀다가 아쉬움을 남기고 떠나야 했죠. 그날 나눈 대화와 순간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저는 그녀의 부재가 점점 큰 공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여성들과 짧은 만남을 가졌지만 연수 누나가 주었던 감정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기는 싫었지만 그 순간부터 저는 그녀의 매력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장소에서 그녀를 다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다니면서 동시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고 지도 교수 밑에서 같이 일하는 대학 2학년생 이하준과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저를 많이 따랐고 농구를 좋아하는 저와 금세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일에도 조기 농구를 하며 시간을 보냈고 주말에는 종종 하준이가 저를 찾아와 같이 농구를 했습니다. 어느 주말 하준이와 농구를 하던 중 다른 사람과 크게 충돌해 하준이의 무릎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형, 저 진짜 너무 아파요. 하준이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무릎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준아, 조금만 참아. 응급실 가자. 저는 하준이를 부축해 급히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의사 선생님은 무릎에 타박상이 있어 며칠 동안 고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 집에 데려다 줄게. 제가 말하자 하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를 부축해 집에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하준이의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을 열어주는 사람을 보고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연수 누나? 문을 열어준 사람은 다름 아닌 그날 밤 만났던 연수 누나였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곧 차분하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재호씨.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할 말을 잃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서만 그리워했던 그녀가 이렇게 하준이의 집에서 나타나다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하준이는 고통스러운 얼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는 사이야? 둘이 언제 알았어? 연수 누나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회사 업무 때문에 몇 번 만난 적이 있어. 여기서 재호 씨를 만나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저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놀랐어요. 하준이가 다쳐서 데려다 주러 왔어요. 연수 누나는 하준이를 부축해 집 안으로 안내하며 저를 향해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다시 만났다는 사실을 믿기지 않았지만 뭔가 더 깊은 인연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도 들어가도 되나요? 하준이도 다쳤고 도울 게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제가 묻자 연수 누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그날 저는 하준이를 도와주면서 제가 그리워하던 연수 누나와 다시 만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래 저는 그녀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꿈에도 그가 제 인생에 다시 나타날 줄은 몰랐죠. 그것도 제 후배 하준이의 어머니라는 신분으로 말입니다. 하준이를 소파에 부축해 앉힌 후 저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하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며 대충 구조를 파악한 뒤 다시 연수 누나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하준이의 상처를 걱정하며 조심스럽게 그의 무릎을 살펴보더니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재호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하준이가 무사히 집에 왔네요. 연수 누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인데요. 하준이가 많이 놀랐을 텐데 다행히 괜찮아 보이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어요. 제가 과일 좀 가져다 줄게요. 연수 누나는 조용히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주방으로 향하는 모습을 따라 저도 시선이 갔습니다.
하지만 하준이가 말을 걸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형, 오늘 진짜 고마워요. 하준이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친 건 좀 쉬면 나을 거야. 무리하지 말고 며칠 푹 쉬어, 제가 말했습니다. 하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형, 여기서 밥 먹고 가요. 우리 엄마 요리 잘하거든요. 맛있는 거 해주실 거예요. 평소라면 남의 집에서 밥을 먹는 것이 부담스러워 일어났을 텐데 그날은 연수 누나를 더 알고 싶은 마음에 그래, 그럼 고맙게 먹고 갈게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하준이는 큰 소리로 연수 누나에게 엄마, 형 오늘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가도 되지? 라고 물었습니다. 연수 누나는 마침 주방에서 차와 과일을 준비해 돌아왔습니다. 과일 좀 드세요. 저녁도 금방 준비할게요. 먹고 가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내민 과일을 집어들며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누나와 하준이가 모자 관계라는 게 참 신기하네요. 이런 인연도 있네요. 하준이가 졸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너무 졸려. 방에 들어가서 잠깐 자야겠어. 엄마, 이따가 밥 먹을 때 깨워줘. 형은 미안하지만 잠시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아니면 제 방에서 컴퓨터 게임 좀 하셔도 돼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TV나 좀 볼게. 게임은 잘 못해서. 그리고 하준이를 부축해 그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준이를 침대에 눕히고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준 후 조용히 방을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 사이 연수 누나는 주방에서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주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뒤에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연수 누나, 오랜만이네요. 왜 그 술집에 다시 오지 않으셨어요? 혹시 저를 피하시는 건가요? 깜짝 놀란 연수 누나는 저를 보고는 잠시 하준이의 방 쪽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긴장한 기색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짝 뒤로 물러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우리 나중에 얘기해요. 하준이가 있으니까. 그녀의 당황한 모습에 저는 더 과감하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를 살며시 안으며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누나,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제가 누나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그날 저한테 함께 지내자고 해놓고 왜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제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고선. 처음에 연수 누나는 저의 행동에 몸이 굳으며 저를 밀어내려 했지만 제 말을 들은 후 점차 힘이 풀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를 밀어내지 않았고 저의 품에서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때 너무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 같아요. 재호 씨가 정말 마음에 들긴 했지만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우리는 안 될 것 같았어요. 하준이랑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고 하준이에게 어떻게 소개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저는 그녀의 고백을 들은 후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차분해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날 밤 느꼈던 감정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말처럼 정리될 것 같았지만 여전히 그녀에게 끌리는 마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누나, 나이 차이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사실 하준이보다 제가 12살이나 많아요. 누나 나이는 잘 모르지만 저보다 10살 정도 많으신 것 같고요. 저는 누나를 정말 진심으로 좋아해요. 우리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풀어나갈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녀는 제 말을 듣고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진짜요? 30 넘었어요? 저는 20대 중반 정도로 봤는데 그날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면 재호 씨와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재호 씨가 너무 어려 보여서. 일단 이 얘기는 나중에 해요.
하준이가 있으니 지금은 이런 이야기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압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대화를 멈췄지만 여전히 그녀와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나, 나중에 연락할 수 있게 휴대폰 번호를 주세요. 아니면 저 계속 이 집에 찾아올 거예요. 제가 장난스럽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한숨을 내쉬며 저에게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녀의 번호를 저장한 후 놀라지 않도록 최대한 부드럽게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연수 누나, 우리 나중에 다시 천천히 얘기해요. 저는 그녀에게서 멀찍이 떨어진 채 차분히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TV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방에서 요리하는 그녀를 자연스럽게 힐끗힐끗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 시선을 의식한 듯 고개를 숙이고 요리에만 집중했습니다. 우리 둘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이 있었지만 연수 누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연수 누나는 하준이를 깨웠고 저는 하준이를 부축해 식탁으로 데려갔습니다. 식탁에 앉아 연수 누나가 준비한 요리가 눈앞에 차려졌고 그 정성스러움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 우리 엄마 요리 정말 잘하죠? 하준이가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말 맛있어. 어머니 진짜 대단하시다. 하준이는 미소를 지으며 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었고 저는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혹시라도 하준이가 눈치챌까봐 우리는 말없이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저는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제 슬슬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준아, 빨리 나와라. 연수 누나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도와줘서 고마워요, 재호씨. 다음에 또 봬요. 저는 그 집을 나서면서 발걸음이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녀에게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신청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제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친구 추가가 되자마자 저는 기다릴 틈도 없이 곧바로 영상통화 요청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거절하더군요. 당황한 저는 물음표를 보내며 무슨 이유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 화면이 밝아지면서 그녀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막 샤워하고 나왔는데 옷을 안 입어서 불편해요. 그 메시지를 보고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약간 흥분이 되었고 그 감정을 최대한 익살스럽게 표현했습니다. 누나, 다 봤었는데 어때요? 그냥 보여주세요. 저는 장난스럽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안 돼요. 하준이가 옆방에서 게임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장난치면 더 이상 대화 안 할 거예요. 그녀의 약간 화난 말투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녀를 더 자극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난을 멈추고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누나, 미안해요. 더 이상 장난치지 않을게요. 사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그 술집에 가서 누나를 찾았어요. 솔직히 말해 저는 원래 연애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날 누나랑 시간을 보내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누나가 저를 유혹했으니 책임져야 해요. 저는 애교를 부리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진심이 담긴 메시지였지만 애교로 그 무게를 살짝 덜어보려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답장을 보내지 않았고 저는 휴대폰 화면을 만지작거리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유혹이라니. 그런 말 하지 마요. 저도 그날 충동적이었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된 거고.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많아졌어요. 우리가 정말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준이도 있고
저는 그 답장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나, 저도 생각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저는 누나랑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요. 하준이 문제는 천천히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둘이잖아요. 누나도 저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잠시 후 그녀의 답장이 왔습니다. 재호 씨, 고마워요. 진심으로 저를 생각해줘서. 하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저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녀의 답장에 저는 조금 아쉬웠지만 적어도 대화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급하게 밀어붙이지 않고 그녀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알겠어요, 누나. 다그치지 않을게요. 누나 생각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동안 우리 계속 연락하면서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재호 씨. 잘 자요. 저는 웃으며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녀와의 인연이 이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연수 누나와 연락을 이어가며 그녀에 대해 더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저는 그녀에게 카카오톡으로 아침 인사를 보냈습니다. 연수 누나, 일어났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그러나 그녀는 카톡을 읽기만 하고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기다렸다가 출근 준비를 하며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연수 누나, 저 출근해요. 누나 많이 보고 싶네요. 이번에도 그녀는 메시지를 읽었지만 여전히 회신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망설이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선배와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이번이 처음으로 진정한 연애를 하고 싶은 여자가 생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저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지하철에 타고 출근길에 오르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누나, 혹시 하준이 때문에 망설이는 거죠? 하준이도 성인이 되었고 누나도 누나의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잖아요. 누나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날 우리 정말 좋았잖아요. 누나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면서 왜 본인의 감정을 억누르세요? 그제서야 연수 누나에게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재호 씨, 저도 출근 중이에요. 지금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하준이가 제 전부였어요. 아직 새로운 시작을 할 마음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날은 실수였어요. 친구가 계속 남자 만나러 술집에도 가보라고 부추겨서 그렇게 된 거라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출근 중이니까 나중에 얘기해요. 그녀의 답장을 보고 저는 제 마음이 너무 급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과 현실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고 제가 그 상황을 너무 몰아붙였던 것이죠. 저는 잠시 후퇴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와 저 서로에게 조금의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성격상 한번 마음을 먹으면 쉽게 포기하지 않는 스타일이기에 그녀를 그냥 두지는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대신 전략을 바꾸어 천천히 접근하며 그녀의 마음을 얻기로 결심했습니다. 연수 누나,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저는 차분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메시지를 읽고 또다시 답장은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걸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기다리며 접근하는 것이 이번에는 더 나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퇴근 시간이 다가왔을 때 저는 하준이를 본다는 핑계를 대고 그녀의 집을 들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하준이와 친하다는 점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그녀와 다시 만날 기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녁 퇴근 후 저는 하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준아, 오늘 저녁에 집에 있어? 나 너한테 빌렸던 책 돌려주러 가려고 하는데 혹시 시간 되면 잠깐 볼 수 있을까? 하준이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네, 형. 오세요. 저녁 식사도 같이 해요. 마침 요 며칠 학교에 못 가서 형에게 여쭤볼 공부 문제도 있어요. 이 기회에 저는 그녀와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하준이 집에 도착하자 그가 쩔뚝이며 저를 마중 나왔고, 저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연수 누나가 있는 주방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약간 놀란 듯 고개를 살짝 돌렸지만 금세 차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호 씨,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하준이에게 책을 돌려주러 왔다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준이에게 빌렸던 책 돌려주려고요. 그녀는 약간 머뭇거리더니 말없이 주방에서 계속 요리를 하며 하준이와 저에게 저녁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곁에서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찾으며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쳐다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하준이랑 얘기하고 있어요. 식사가 준비되고 셋이 함께 앉아 저녁을 먹으면서도 분위기는 묘하게 어색했습니다. 하준이는 저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연수 누나는 계속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자리를 정리하면서 연수 누나에게 슬쩍 속삭였습니다. 누나,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요. 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준이와 그의 방으로 들어가 학업을 도왔습니다. 하준이는 참 착실하고 성실한 학생이었죠. 사실 하준이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자연스럽게 연수 누나에게 더 끌렸습니다. 하준이처럼 훌륭한 아들을 키워낸 엄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일지 상상하면서 말이죠. 1시간 뒤 하준이와 학업 문제를 해결한 후 저는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동안 연수 누나는 중간중간 과일과 차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눈빛 교류조차 없었지만 저는 그저 이들의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그녀에게 다가가면서 시간을 두고 그녀의 마음을 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일어나면서 저는 연수 누나에게 간단히 인사했습니다. 오늘 저녁 정말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다행이네요. 조심히 가세요. 라고 말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저는 하준이와도 인사를 나눈 후 그 집을 떠났습니다. 집을 나선 뒤 저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 카톡 문자를 보냈습니다. 연수 누나, 오늘 저녁 맛있었어요. 좋은 밤 보내세요. 잠시 후 그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 답장을 읽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대화는 짧았지만 그녀가 저를 완전히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힘이 났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저는 그녀와의 관계가 조금씩 발전할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하준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준아, 요즘 공부는 잘 되고 있니? 혹시 필요하면 내가 가서 도와줄 수 있어. 하준이는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형, 그럼 이번 주말에 오셔서 공부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엄마도 형이 오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 집에 다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저는 그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이번에는 연수 누나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재호 씨, 하준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준이는 공부할 준비를 마친 채 저를 반겼습니다. 하준이와 함께 공부를 하며 시간은 금세 지나갔고
연수 누나는 여전히 신경 쓰이는 눈빛으로 저를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면 일부러 가볍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지난번 저녁 정말 맛있었어요. 이번에도 요리를 해주실 건가요? 그녀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요리는 준비 안 했어요. 오늘도 하준이 공부 도와주느라 수고가 많네요. 그 순간 하준이가 저희 대화를 듣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형 올 때마다 요리할 거야? 이번엔 배달시켜 먹자. 형 괜찮죠? 모두 웃으며 그 순간의 어색함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지만 저와 연수 누나 사이에는 여전히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배달 음식을 함께 먹었고 저는 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연수 누나도 점차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기 시작한 것처럼 보였고 대화가 예전보다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집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연수 누나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나, 오늘 즐거웠어요. 나중에 우리 둘이 따로 시간 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따로 얘기해요. 그 답변을 듣고 저는 희망을 품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천천히 열기 위해 조금씩 다가가려는 저의 계획이 점차 효과를 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준이의 무릎 부상은 어느새 다 나아서 그는 다시 친구들과 수업을 듣고 놀기 바빴습니다. 하준이가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연수 누나에게 매일 문자를 보내며 저의 존재감을 점차 각인시키고 있었습니다. 연수 누나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도 마음을 조금씩 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하준이가 친구들과 늦게까지 논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연수 누나에게 밖에서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답장이 왔고 제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우리는 퇴근 후 그녀가 다니는 회사 근처 지하철역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먼저 역으로 향했고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연수 누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활짝 웃으며 그녀를 마중했고 그녀도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단둘이 있는 상황이라 그런지 그녀의 미소는 조금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조금 쌀쌀했기 때문인지 그녀는 아이보리색 롱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색 정장 바지와 흰 셔츠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올림머리로 깔끔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하얗고 긴 목선이 참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사실 연수 누나는 첫눈에 봤을 때 화려하거나 아주 예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남다른 우아함이 있고 보면 볼수록 매력을 느끼게 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점점 더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나란히 걷기 시작하며 우리는 역 주변의 먹자 골목을 향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저는 그녀에게 조금씩 다가가며 가벼운 터치로 그녀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딱히 거부하는 기색이 없었고 이에 저는 조금 더 과감하게 그녀의 손을 잡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살짝 피하는 듯 했지만 제가 끈질기게 시도하자 그녀도 결국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이 행복이 밀려왔습니다. 여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때 그것이 상당히 의미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점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취향에 맞는 음식을 주문하고 저는 동시에 소주도 2병을 시켰습니다.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단지 술이 들어가면 그녀가 조금 더 편안해져서 속마음을 얘기해 줄 것 같았기 때문이죠. 예상대로 술이 조금 들어가자 대화가 한층 원활해졌고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오늘 이렇게 만나서 너무 좋아요. 저는 누나의 모든 것이 궁금해요. 어떻게 하다 혼자 하준이 키우게 되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과거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연수 누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씁쓸한 듯 말했습니다. 사실
전 남편이랑 많이 안 맞았어요. 서로 처음엔 괜찮았지만 결혼 생활을 이어가면서 차이가 많이 보였죠. 종교부터 달랐거든요. 저는 무교지만 집안이 불교였고 전 남편은 개신교였어요. 그가 계속 교회에 같이 가자고 권했지만 저는 계속 거절했어요. 그러다 보니 갈등이 많아졌죠. 저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종교 차이도 참 힘들겠네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셨나요? 연수 누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종교뿐만이 아니라 생활 습관, 가치관 차이도 많았어요. 결국 하준이가 10살일 때 서로에 대한 불만이 폭발해서 이혼하게 됐어요. 그녀는 덤덤하게 이야기했지만 그 말에 배어있는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이혼한 후 전 남편은 재혼했어요.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요. 하준이는 아빠와 여전히 자주 연락하며 지내요. 하준이도 제 상황을 이해하고 언젠가 저도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고 이야기해줬어요.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전 남편과 이혼한 후에도 연수 누나는 아들 하준이에게 충실한 엄마로 살아가며 자신의 행복을 뒤로 미뤄왔던 것이죠. 하준이도 참 어른스럽네요. 그 말을 해준 하준이도 기특해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연수 누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하준이는 참 좋은 아이예요. 그래서 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저도 언젠가 다시 누군가를 만나 행복할 수 있을까 하고요. 저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그 기회를 저에게 주세요. 제가 누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도록. 그날 저녁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나란히 지하철을 타고 그녀의 집 근처로 향했습니다. 술 기운이 살짝 올라 서로에 대해 더욱 솔직해졌고 저는 자연스럽게 또다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도 그 손을 놓지 않았고 오히려 지하철에서 저에게 기대어 편하게 서 있었습니다. 조용한 지하철 안, 우리는 서로의 귀에 대고 속삭이며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그녀는 제 손을 이끌며 인근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밤 공기는 쌀쌀했고 저는 그녀를 꼭 감싸 안으며 걸었습니다. 그녀의 키는 165cm 정도로 제가 안기에 딱 적당한 느낌이었고 그녀도 그런 스킨십을 좋아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공원을 천천히 걸었고 한 벤치에 앉아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저는 분위기에 취해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머뭇거렸지만 그녀도 술 기운 때문인지 예상보다 과감하게 제 키스에 응답해 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에게 빠져있던 저는 불타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고 그녀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근처에 조금 더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갈까요? 그제야 그녀는 손으로 제 입을 막으며 완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실망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그런 제 표정을 보며 저에게 다시 입을 맞췄습니다. 재호 씨, 상처받지 마요.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저는 아쉬움이 가득했지만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굴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천천히 그녀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지만 막상 이런 순간이 오면 제 욕망을 억누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날 밤 달콤한 첫 데이트를 마무리했습니다. 아쉬움이 남았지만 그녀의 따뜻한 태도에 마음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점점 마음이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만나지는 못했지만 매일 통화하거나 영상 채팅을 하며 서로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저와 만나지 못하는 대신
저를 위로하기 위해 살짝 과감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재호씨, 못 만나서 미안해요. 영상통화에서 그녀는 수줍게 속옷 차림으로 보여주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지만 속으로는 더 큰 설렘과 애틋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들을 억누르며 다음 만남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장난스러운 순간들이 오히려 저희를 더 가까워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하준이와도 계속해서 가까운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조기 농구를 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하준이에게 엄마에 대한 얘기도 슬쩍 던져봤죠. 하준아, 혹시 엄마가 남자친구가 생기면 어떨 것 같아? 저는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하준이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전 좋죠.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하니까요. 솔직히 엄마가 이제 좀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준이가 이렇게 성숙하게 엄마를 생각해준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하준이가 그 남자친구가 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될 뿐이었죠. 주말에 하준이와 농구를 하고 나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연수 누나도 이제 저의 방문에 자연스럽게 저와 말을 섞었습니다. 하준이 앞에서도 예전처럼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준이는 아직 저희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했지만 연수 누나는 여전히 하준이가 우리의 관계를 허락하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저에게 조심스레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호씨, 하준이가 우리가 가까워진 걸 알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좀 더 천천히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요. 저는 그녀의 걱정을 이해하면서도 조금 더 자신감을 주고 싶었습니다. 누나, 하준이도 엄마가 행복하길 원한다고 말했어요. 하준이가 우리의 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천천히 가면 될 것 같아요. 저 진짜 누나랑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요. 누나 마음도 중요해요. 그녀는 잠시 답장이 없었지만 곧 짧고 따뜻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알겠어요. 우리 둘 다 조심스럽게 가요. 서두르지 말고.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더 가까워졌고 서로에 대한 마음을 천천히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과는 다르게 우리의 관계는 뜻밖의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그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저는 일하는 도중에도 틈만 나면 연수 누나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우리만의 연애를 즐겼죠. 그리고 퇴근 후 우리는 같이 데이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오늘은 그녀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기에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퇴근하고 그녀의 직장 근처로 갔습니다. 그녀와 만나 간단히 식사를 한 후 영화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영화는 연수 누나가 좋아하는 로맨스 영화였고 우리 둘 다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행복하게 제 팔짱을 끼고 있었고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영화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예매한 표를 찾아 팝콘과 음료수를 주문한 후 자리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미리 예매해둔 덕분에 우리는 가장 좋은 자리인 정중앙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영화관 안은 이미 대부분 자리가 차 있었고 영화는 곧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우리는 로맨틱한 분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영화는 연인들이 보기 딱 좋은 로맨스 영화였고 중간중간 진한 배드신이 포함되어 있었죠. 저는 영화의 그런 장면들로 인해 연수 누나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마음이 점점 흥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영화가 끝난 후 어떻게 그녀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갈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에 몰입하는 것과는 반대로 우리 바로 앞에 앉은 커플은 이미 서로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화가 중간쯤 진행되던 순간부터 키스와 함께 서로의 몸을 만지기 시작했죠. 물론 주변 사람들이 많아서 더 과감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저와 연수 누나는 바로 앞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어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장면 때문에 마음이 더욱 불타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살며시 연수 누나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누나, 오늘 정말 참기 힘들 것 같아요. 한 번만 저 좀 도와주세요. 그녀는 처음에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지만 배드신과 앞 커플의 행동 때문인지 조금씩 흔들리며 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결국 말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기뻐서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날 뻔했지만 최대한 흥분을 억누르며 영화가 빨리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영화는 마침내 엔딩 크레딧을 향해 달려갔고 저는 곧바로 그녀의 손을 잡고 영화관을 나가려고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앞에 있던 커플도 마음이 급한 듯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서 상영관을 벗어나려고 서둘렀습니다. 우리는 그들 뒤를 따라 나갔죠. 영화관 밖으로 나가자마자 저는 연수 누나의 손을 꼭 잡고 앞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붙어 걷는 커플을 보고는 발걸음이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준이와 그의 여자친구였기 때문이었죠. 하준이는 친구들과 PC방에 간다고 말했는데 그가 여기서 여자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고 있는 것을 보자 저와 연수 누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일단 하준이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이미 사람들로 인해 뒤로 물러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준이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뒤를 돌아봤고 결국 우리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하준이는 눈을 크게 뜨고 저와 연수 누나를 번갈아 보며 놀란 듯 물었습니다. 엄마? 형?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하준이의 여자친구도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고 저와 연수 누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그저 하준이의 반응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수 누나는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하준아, 이건. 그러니까. 하지만 하준이는 충격이 가시지 않은 듯 왜 둘이 같이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준아, 우리 그냥 영화 보러 온 거야. 어쩌다 보니 같이 오게 되었어. 하준이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더 이상 따지지 않고 곧바로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는 알았어요. 그럼 이따 집에서 봐요. 라고 말하며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후 연수 누나는 긴장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하준이가 알게 됐어.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누나. 하준이도 다 이해할 거예요. 우리 관계를 숨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천천히 설명하면 될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연수 누나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제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침묵 속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하준이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표정은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하준이는 저희를 번갈아 보며 잠시 침묵하다가 뜻밖에도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형.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엔 좀 놀랐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형이 엄마한테 잘해주고 둘이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좀 달라졌다는 걸 느꼈거든요. 하준이의 쿨한 반응에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연수 누나도 믿을 수 없다는 듯 하준이를 바라보며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준아, 고마워. 내가 이렇게 이해해줘서. 엄마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 연수 누나는 감동한 표정으로 하준이에게 다가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준이는 머쓱한 듯 고개를 돌리며 그리고
저도 여자친구가 있어요. 다음에 소개할게요. 우리 각자 행복을 찾았네요. 라고 말하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동안의 긴장감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준이가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쿨하게 받아들여준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연수 누나는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서로를 신경 쓰며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하준이도 우리 관계를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준이의 여자친구와도 만나는 날이 왔고 4명이 함께 모여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마치 오랜 가족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저와 연수 누나는 점점 더 깊은 사랑을 키워가며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